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등 3사로 둘러싼 사업 재편안 가운데 일부 계획을 접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3사가 관련 공시를 하자마자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본시장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두산은 소형 건설기계 업체 바켓을 협동로봇 전문업체 로보틱스에 100% 자회사로 만든 뒤 합병하려던 안건을 처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 설비 업체 두산에너빌리티의 46% 자회사로 있는 바켓을 로보틱스의 46%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켓과 로보틱스 간의 주식 교환 포기로 주주 반발은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바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안건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이 로보틱스에 요구한 증권신고서 2차 정정 요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산이 내놓은 답안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우선 지난 7월로 돌아가서 당시 로보틱스가 공시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켓의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로보틱스에 주면 로보틱스 신주로 바꿔주고 교환 비율은 바켓 1주당 로보틱스 0.6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식 교환이 끝나면 바켓은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될 거고 이후 로보틱스와 바켓은 합병해 한 회사가 되려고 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인데 과연 바켓의 주주들이 이 내용을 반겼을까요? 절대 아니죠. 최근 3년의 실적을 보면 바켓의 매출액과 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 4,757억 원, 영업이익은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해 1조 3,899억 원까지 증가를 했어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도 1조 2,799억 원에 달해 두산그룹 내 최고의 캐시카우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로보틱스는 이 기간 계속 영업 적자를 냈고 적자의 폭은 커졌어요. 지난해 매출액은 530억 원, 영업 손실은 192억 원에 달했죠.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도 271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 바켓 한 주당 교환받는 로보틱스의 주식이 10주, 20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6주도 아니고 0.6주로 정해졌을까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간 주식 교환이나 합병 비율은 주가, 즉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공시 무렵을 기준으로 과거 한 달간 로보틱스 평균 주가는 8114원, 바켓은 5612원으로 산출이 됐고 시가총액은 각각 5조 1900억 원과 5조 700억 원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로보틱스의 주가는 지난해 상장 전후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불어닥치면서 크게 치솟았고 영업 실적과 현금 창출력에 대한 막대한 격차가 나는데도 비슷한 시총으로 주가로는 로보틱스가 오히려 1.6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주식 교환이 추진되자 바켓의 주주들이 반발을 한 거죠. 한편 이 같은 주식 교환을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켓의 지분을 갖고 두산에너빌리티로 분할되는 신설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계획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가 바켓을 46% 자회사한 뒤 바켓의 일반 주주들과 주식 교환을 거치면 바켓은 100%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저평가 알짜 기업인 바켓 주식을 고평가 적자 기업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국내의 주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자 두산은 결국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하게 이르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분할 신설회사의 합병 가치 그리고 이에 따라 정해지는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분할 신설회사가 흡수 소멸된 데 대한 보상으로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게 됩니다. 두산이 평가한 분할 신설회사 주당 합병 가치는 1221원이었죠. 금감원이 2차 정정 요구의 문제로 삼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할 신설회사 주당 합병 가치가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산출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정정 신고서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은 분할 신설회사의 주당 합병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바켓의 지분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 가치, 자산 가치 빼기 부채 가치를 간단하게 평가해보면 바켓의 지분 46%, 시가로 치면 2조 3천억 원에서 부채, 차입금이 7천억 원을 빼면 1조 6천억으로 산출이 되죠. 이 분할 신설회사는 자체 사업이 없이 지분만을 보유한 일종의 투자회사다 보니까 바켓의 시가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평가해 두 값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수익 가치를 산정할 때 오롯이 바켓의 시가만을 고려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건데요. 예컨대 분할 신설회사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한 가치와 바켓 시가를 중심으로 평가한 가치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죠. 이에 따라 현금 흐름 할인법이나 배당 할인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건 분할 신설회사의 미래 현금을 추정하려면 먼저 바켓의 미래손익과 이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치로부터 산출을 해야 하고 두산이 회계법인의 용역을 준다면 이 작업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평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분할 신설회사 합병 가치인데요. 만약 바켓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온다고 해보면 두산은 이를 분할 신설회사 합병 가치로 선택해 합병 비율을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기준 시가 기준 평가액을 고수를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과연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평가한 수치가 기존 가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 많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산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관한 문제만 판단해서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에너빌리티 자체의 호재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배구조 개편 잡음 속에서도 회사차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흥행을 토대로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죠. 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3일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총 4,740억 원의 투자 수요를 확보를 했습니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1,13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3,610억 원의 자금이 몰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사채 신용 등급은 BBB 플러스 안정적으로 금리 메리트 덕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차액급 상한에 쓸 예정이라고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는 27일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9월에 발행해둔 것으로 금리는 연 6.5%입니다. 이번 주간 업무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공동으로 맡았고요. 지난달 29일 수요 예측을 거쳐 500억 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면서 발행 절차를 보류한 바가 있다 보니까 개편안을 처리하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3영업일 만에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에너빌리티란 기업 자체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빌리티의 원전 산업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2024년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AI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엔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자면 AI 반도체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로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AI 시대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대화형 AI인 챗 GPT를 선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검색 엔진인 빙에 적용을 했어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도 AI 바드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AI 시장을 선점하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죠.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서비스에 사용할 고급 반도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를 AI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기존 AI에 사용되던 GPU는 AI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I에 특화된 전용 칩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대역폭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3D DM 반도체를 만들어 AI 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존 메모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내 IT 통신 등의 업체와 반도체 업체 간의 합종연은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는 팹리스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하면서 AI 솔루션 기업인 모레와 AI 인프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AI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반도체가 살 길은 AI 반도체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AI 반도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미 정부는 자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재차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사상 최대인 64조 원을 반도체 펀드로 조성하면서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올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종목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곧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나 박셀바이오가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번으로 테마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서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테마라고 보내놓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올해 미래를 바꿔줄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10,000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승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실 거고, 실제로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엔 직접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 예절이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이태성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사와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AI 반도체 강세를 전망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줄 테마로 손꼽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AI 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인 삼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SK, KT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로 딱 하나만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으시면 10,000원만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이번 거 놓치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종목부터 확인해보세요. 10,000원도 안 사셔도 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이 종목 올라가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종목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께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거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번으로 테마라고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 예절이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금전 요구를 하거나 가입 유도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그럼 용기 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매일이 편안한 밤이 되실 거예요.